그러면 또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입니다.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또 짚어보시죠. 네,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는 도대체가 무슨 사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가 보통 우리가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 신종자가 붙은 그런 이유가 좀 특별한 부분인데요. 그 신종 인플루엔자 A라는 부분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009년도에 전 세계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부분은 돼지 바이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 사람과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 몸속에 들어가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서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부분이 붙었던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종 플루 인플루엔자의 최초 발생지는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 바이러스의 그 아형이 H1N1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09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신종 플루라는 그 이름이 붙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때에 약 2,500에서 5천만 명을 사망시켰던 그 바이러스와 동일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5천만 명이요. 1918년도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그때 당시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이 돼갖고 약 14만 명이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05년도에 그 미국의 학자가 그때 당시 그 알래스카에서 사망했던 그 시체를 꺼내서 그 폐 조직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균을 분리를 시켰는데 그게 H1N1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근데 그 종이 다시 2009년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10세 아이에게서 균이 분리돼가지고 4년도에는 그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감염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09년도에 1,850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60명이 사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염병의 그 매개체, 네, 신종 플루의 매개체.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상 그 비말을 통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기의 그 호흡기, 공기 전파하고 비말 전파라는 부분이 있고 접촉 전파라는 게 있는데, 이 접촉 전파라는 것은 예를 들면 키스라든지 또는 뭐 성접촉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인 그 전파라는 거를 접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기 접촉은 입자가 5 마이크로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를 그냥 공기 중에 날아가는 공기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말 전파라는 것은 5 마이크로 이상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침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나가면 쭉 퍼져 나가나, 그 비말은 말을 하면 대개 1에서 1.5m만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바로 비말 전파에 의해서 옮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사람이 몸속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조류에 있는 요즘 이제 AI라고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공교롭게 돼지라는 숙주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그 돼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몸속에서 자기 복제를 일으키면서 변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지 바이러스, 돼지 몸속에서 돼지라는 그 숙주를 파괴를 시켜가지고 다시 이 바이러스 계열의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유생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몸속으로 가야 살거든요. 그래서 돼지에서 몸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람한테 못 들어갈 것이 이제 사람한테 전파됐던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신종플루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09년도에 문제가 됐던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바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그런 진화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되게 이제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그 증상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38도 고열과 관절염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우한,
그 콧물 기침 인후통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은 동시에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이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치료 방법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지 그 신종플루 자체는 그 당시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게 매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그 해는 신종인데 다음 해로 나가면 신종이 떨어져요. H1N1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백신 자체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타미플루라는 이런 부분에 그 항바이러스가 일부 있어서 치료가 일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님은 아까 조금 네.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한번 예. 해주시면. 그 09, 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신종플루가 아주 유명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75만 9,685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거기서 약 260명 정도가 사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하신 전라북도 보건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 쿠마다무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백세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신종 전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수도대가 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종플루는 지금 우리가 거두고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의 온난화가 아주 대기 환경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 합니다. 네. 그러면 기후 변화가 이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상 이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일단 그 이전에 기후가 과연 뭐냐 그런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라는 거는 그 되풀이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 상태를 가지고 이제 보통 기후라는 그런 부분을 씁니다. 네. 그 기후를 형성하는 그 대기의 성질을 기후 요소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일조량에 의한 기온 변화나 습도, 증발량, 증산량,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바람이라든지 강수량, 미세먼지 등등 모든 부분을 하는 것을 기후라는 말을 쓰고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됐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의하면 그 기상 이변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상 이변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시스템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거는 다 이제 넘어가지만 그 관련된 게 이제 건강과 연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폭염이라는 것은 그 보통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또는 뭐그 폭염 주의가 33도 이상을 이틀 연전을 갈 때, 그다음에 폭염 경보는 뭐 35도를 이틀 이상 갈 때라는 그런 부분을 쓰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뭐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탈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망률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감염병 자체도 또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인데 뭐 그전에는 없었던 그 바이러스라든지 곤충내개 같은지 뭐 또는 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짐으로 해서 설치로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뭐 분변을 많이 이제 까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 변화, 이상 기온에 대한 우리 매개체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예, 지금 그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온대성 그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이제 아열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그 온대성 부분과 같은 관련만 해서도 보면은 그 아까 이제 뭐 독감 부분도 대개는 그 계절 독감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정도씩만 유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열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1년 내내 이제 이게 그 창궐하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겨울철에만 독감에 걸린다라는 부분이 향후에는 아마 이제 그 1년 내내 갈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부분을 이제 벌써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그 말라리아 계통 쪽이 대체적으로 휴전선 남쪽에서만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점차 올라가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니까 동남아에서 있었던 이런 그 우리나라 어떤 집안들이 우리나라에서 창궐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쭈쭈가무시 같은 이런 친구들은
그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설치류, 쥐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시골 노인들이 아주 예, 거기다 이제 똥을 많이 싸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눕거나 앉게 되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머금게 되면서 이제 그 유행성 출혈 같은 걸 유발할 가능성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 이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3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전염병 신고 체계라든지 보고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이라든지 환경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유행하기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민 대상 홍보는 발현 조치 때 어떤 조치를 할 거냐, 그다음에 의료기관은 어떤 준비를 할 거냐, 그다음에 부서관은 어떻게 이거를 협조 체계를 주실 거냐라고 해서 상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유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되면 법정 감염병 신고와 보고 그리고 환자 조기 진단 치료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 맡으셔서 힘내셨습니다. 그러면 또 폭염 또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예, 이 폭염 대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저희가 그 5월부터 10월까지 보통 이제 그 우리 도내에 23개의 그 응급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취약계층과 관련된 보호 대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그 방문건강관리사라든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도우미를 지정을 해가지고 안부 전화라든지 건강 체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두시나 이런 해시 뜨거울 때는 그 농촌 쪽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있으십니다. 그럼 다시 이제 수인성 식품 이런 것에 매개진한 대책을 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인성 부분은 이제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1990년도 이전까지는 수해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해가 나면 화장실도 덮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뭐 설사를 유발하고 콜레라 같은 걸 유발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서 그런 부분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취약계층 주택과 그 위생시설과 관련된 개선을 항상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수 끓여 마시기를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식중독이라든지 해양성 독소 같은 이런 부분을 감시를 강화를 해주고, 특히 상수원 수질을 좀 보호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 폭염 다 했습니다. 하늘의 공기, 이 대기 오염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기오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이미 천식 예보자가 이제 온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도에서도 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비를 해서 향후에 이제 그 황사를 유발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특히 그 낮에는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닌다든지, 특히 그 노약자 같은 경우라든지 알러지를 동반한 사람들은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을 좀 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그 응급실에서 어떻게 그 처리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국가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을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기상재해 대비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재해 대비 때 이제 저희 도에서도 응급의료 정보센터라든지 권역 응급의료 센터를 통해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고, 특히 그 설사 환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을 해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역 대책과 연관되어서는 특히 침수 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오염된 수질이라든지 변질된 식품과 장식수 같은, 그리고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최근에도 많은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철저한 손 씻기라든지 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이런 세 가지 식중독 3대 원칙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 후에 물이 빠지고 났을 때는 여기에 또 모기의 그 성충이나 유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 활동을 좀 준비를 해서 그 물보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과장 유태수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한마디 도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예,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가 오면서 새로운 그 질환도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우리 몸이 그 감염병보다는 이 만성 질환이 흐르게 되면서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저항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평소의 운동이라든지 음식물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우리의 숙지, 우리 내 몸은 그 숙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운동이라든지 영양 섭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는 그 행정당국,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매우 귀하신 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 아니 우리 지구상에 살고 계시는 모든 전 세계 국민들, 시민들 사이에 좋은 건강 소식을 드리려고 우리 고마동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유택수 보건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건강 100세가 저절로 다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지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메르스, 신종, 플루, 이상 기후까지 아주 천천히 우리가 다 챙겨봤습니다. 네, 매우 반갑고 고마우신 말씀 좋습니다. 네, 고마당 뉴스는 항상 우리 시청자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과 아이템을 가지고 담론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고마당 뉴스의 기획 프로그램 참여해주신 우리 전라북도 유택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리고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다음 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